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공과 유체기계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9주차 때 중간고사를 봤죠.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한 거 1주차에서부터 9주차까지는 유체기계 전반에 대해서 개요를 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그 원심 펌프였죠. 원심 펌프.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2주 정도 이제 충류 펌프를 할 차례예요. 이제 10주차는 충류 펌프. 펌프는 원심 펌프와 충류 펌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심 펌프와 충류 펌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사류 펌프라고 하죠. 사류. 원심은 그 원리가 뭐였죠? 원리가 펌핑 원리가 원심력이었죠. 원심력이니까 유체를 펌핑하기 위해서 터빈 그 회전차 임펠러가 이제 회전을 하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모터로 연결해서 돌려주면 임펠러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회전 날개 블레이드를 통해서 이 센터 부분이 압력이 낮아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이 레이디얼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이걸 모아서 이제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원심력이 그 원심 펌프의 작동 원리인데, 그것과 다른 것이 이제 충류 펌프예요. 말 그대로 축방향으로 엑시얼 방향으로 간다 해서 엑시얼 플로우 펌프죠. 엑시얼 플로우 펌프. 원심 펌프는 센츄리 퓨결 펌프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다르겠어요? 이제 축방향으로 들어와서 유체가 이렇게 이제 뭔가 기계 장치가 있고, 여기에 블레이드 날개가 있어서 얘를 돌려줘요. 모터가 있어서 돌려주면 이 블레이드가 지금 이제 둥글둥글 도는데, 그럼 이제 한쪽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출구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이쪽에서 돌려줘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돌려줘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나가고, 뭐 방향이랑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여기서 돌려주면 요 날개들이 블레이드들이 이제 이렇게 도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돌면서 원심력을 받아서 R 방향으로 반경 방향으로 갔지요. 여기서는 이렇게 도는데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 원리가 달라요. 그 원리가 뭐냐면 충류 펌프의 작동 원리는 양력입니다. 양력은 주로 그 자동차 만들 때, 자동차 날개 설계할 때 자동차가 뜨는 힘을 받잖아요. 그걸 양력이라고 하죠. 자동차가 아니고 항공기, 비행기, 자동차도 양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양력을 너무 받으면 자동차가 떠버리니까 위험하겠지. 그래서 양력을 억제해야 되겠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양력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 올리는 힘 해서 리프트 포스. 임의의 불체는 이게 비행기 날개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비행기 날개의 한쪽만 생각해봐.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이제 바람이 비행기에 올라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오겠죠.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이제 비행기 날개를 타고 넘어갈 텐데,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만난다고 치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베너누이 원리를 적용하면 양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어느 유선이 있는데 유선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왔다가 여기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정체점에서 딱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 유선은 위로 가고 인접한 다른 유선은 아래로 간다. 지금 유체 입자가 나란히 붙어온 유체 입자가 한쪽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별을 하는 거죠. 이별을 하고 이쪽으로 한 친구는 이쪽으로 가고 한 친구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 이쪽 길로 가는 친구와 아래쪽 길로 가는 유체 입자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는 친구가 더 빨리 달려야 될까? 만나려면 이쪽이겠지. 왜? 길이 길잖아요. 더 돌아가잖아. 돌아가야 되니까 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더 속도를 빠르게 가요. 빠르게. 아래쪽에 비해서. 아래쪽에 비해서 아래쪽은 좀 작고 위에는 커요. 그래서 결국 딱 만나. 물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못 만나면 이제 이 비행기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만나는 조건으로 잘 이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속도가 같았었는데 이쪽으로 간 친구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러면 압력은 작아져야 돼요. 압력. 아래는 속도가 위에 거보다 더 낮으니까 얘 거보다는 압력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의 압력이 더 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요. 양력. 이게 이제 비행기 뜨는 원리죠. 양력 발생 원리. 그래서 이걸 식으로 이해해보면 베르노의식이 뭐야? P1 더하기 P 2분의 1 로 V1의 제곱 더하기 로 G Z1은 P2 더하기 2분의 1로 V2의 제곱 더하기 로 G Z2에서 지금 이제 여기 위쪽으로 갈 때와 아래쪽으로 갈 때를 이제 비교한다고 치면은 일반적으로 이 로지 제트는 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어느 유선 하나가 있을 때 압력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 또는 압력, 정압과 동압, 압력관이라고 하면은 또는 뭐 이걸 수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감마로만 나눠주면 수두가 되겠지. 그러면 프레셔 수두, 벨라스티 수두, 토탈 수두지. 보존되기 때문에 속도가 여기 있던 속도보다 이쪽으로 갈수록 좀 속도가 빨라졌다고 치면은 또는 뭐 상대적으로 원래 같은 속도였는데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위쪽이 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압력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합이 보존되려면. 그래서 그런 베르니 원리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력 발생 원리를 항공기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이 펌프의 이 충류 펌프의 날개를 이렇게 양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해서 양력에 의해서 유체가 기동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충류 펌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양력 이론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유체학에서 이미 배웠겠지만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양력 이론을 다루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력을 어떻게, 양력 값이 얼마냐. 우리 양력은 L이라고 쓰기로 합시다. 양력. 리프트 포스니까 L이라고 쓰고, 이게 양력만 받냐면 항력도 받죠. 저항. 항력도 받아요. 항력, 저항, 항력. 항력은 드래그 포스죠. 드래그 포스. 항력도 언제하지? 항력. 드래그 포스.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가면은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제 이거 지우고 단면적만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느 옆 포인트에서 생각해 보면은 양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양력 R, 양력 L.
저항이 와서 때리니까 얘가 전기에 있다고 치면 바람이 와서 때리는 거니까 이렇게 드래프트 포스 항력이 생기고 실제로는 이거의 벡터 합 벡터성 실제 이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런 resultant force 합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면 바람이 나를 밀어주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저항이 생기고 또 뜨는 힘도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에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어떤 형태 비행기는 이제 이 모양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원하는 수준의 그 양력이 발생할 것인가 또 항력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 모양의 단면을 막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해 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우리가 나카라고 하는데 나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면 뭐 나카 4406, 뭐 나카 4407 뭐 해서 뭐 07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4가 무슨 뜻이고 두 번째 4는 뭐고 세 번째 이 두 자리 숫자는 뭔가. 이 나카는 미국의 이건 항공이지. 미국 항공 자문위원회쯤 돼요. 자문위원회. 각 나라마다 이런 그 비행기 날개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소나 위원회에서 이런 각종 비행기 단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미국이면은 낙하 얼마 네 자릿수로 하기도 하고 좀 자세히 하려면 7자리로 명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그럼 실제로 양력과 항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들어오는 속도, 들어오는 인커밍 벨라시티를 W 인피니트라고 합시다. 프리스트림 벨라시티니까 무한대로 붙이기. W를 쓴 건 뭐야? 이게 좀 날개니까 날개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W로 쓰기로 했죠. 상대 속도. 유체 절대 속도는 V. 날개 방향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W.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체가 돌 때의 원주 속도는 또 U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W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쪽 날개 쪽을 향해서 오는 그쪽 방향의 속도가 W니까 그 W의 운동 에너지, 최적당 운동 에너지, 압력 단위가 될 텐데 2분의 1 로 V 제곱, 로 W의 제곱.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 유체의 다이내믹 프레셔 또는 최적당 운동 에너지죠. 그거에 얼마큼이 양력으로 작동하고 얼마큼은 항력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여기 힘이니까 이게 단위가 뉴턴이잖아요. 뉴턴. 요거는 압력 단위지 파스칼. 면적을 곱해야 되겠지? 면적을 곱하면 이제 힘의 단위가 되겠죠. 이 면적은 뭐겠어? 요 면적이지. 요 아래 면적. 요 면적. 그래서 요 익형의 요 길이 이렇게 직선 길이 이것을 우리가 코드의 랭스라고 하면요. 익형 길이. 익형이라고 불러요. 요거 날개를. 익형. 에어포일. 익형의 길이. 여기 앞에서부터 끝까지 직선 길이. 익형 길인데 익형 길이에다가 요 폭 깊이 방향. 날개 깊이 방향을 B라고 하면 여기서 A는 익형 길이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그 면에 수직으로 양력이 작동하는 거고 그 면을 감싸고 하면서 항력이 발생하니까 그 면적이 여기 나오고 그 힘의 일부만큼이 양력으로 즉 들어오는 그 운동 에너지 일부가 양력으로 작동하고 또 일부는 항력으로 작동하니까 여기에 개수 양력 개수가 이렇게 곱해져요. 정의이기도 해요. 정의.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걸 로 대신에 감마로 표현할 수도 있지. 감마는 로 G니까 로 대신에 G분의 감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를.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오고 단위 길이 1m라고 하면 1m라고 가정하면 이게 A 대신에 L로만 쓰면 되겠지. L인데 B가 1이면은 L. 그래서 교과서에 이 두 가지 식이 나오니까 이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속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 W 상대 속도가 이렇게 변하긴 하겠지만 그거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평균값의 그 속도로 실제로 취하고 날개에서는 그게 이제 다이내믹 프레셔에다가 밑면적 곱하면 힘이 되고 그 외에 적정한 이 개수, 양력 개수, 이건 항력 개수죠. 리프트 코이피션트, 드라이브 코이피션트를 곱하면 양력과 항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고요. 교과서에 보시면 그 부분이 이제 2.67, 2.68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찾아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그 날개 모양에서 CD와 CL을 어떻게 구하느냐, 좀 편리하게 구하는 방식이 없느냐, 일일이 이걸 계산해서 하려면 힘드니까 어떤 형태가 정해지면 이미 실험을 다 해놨어요. 실험과 이론을 해놓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냥 CL과 CD를 바로 구해요. 바로 구해서 요거는 계산 가능한 값인데 집어넣으면은 양력 항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그림이 그림 2-37입니다. 그래서 2-37을 이용해서 양력과 항력을 구하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남겨두고. 자, 2-37을 보면 여기 이제 요걸 설명을 해야 되겠네. 알파, 염각, 어택 앵글 또는 앵글 오브 어택, 또는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들어오는 요 각도가 따라가지 않고 이 수평하고 요 익형의 요 각도, 기울어진 각도, 이거를 알파라고 해요. 약간 흐름 방향으로 약간 들려 있어요. 그래야지 그 양력을 더 잘 받아. 양력이 커져요. 너무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해요. 위험하고. 수평보다 약간 한 3도에서 10도라든가 이게 이제 익형 모양에 따라 몇 도가 가장 좋은가, 또 위험한 영각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각, 주어진 익형, 이런 걸 익형이라고 하고, 익형, 날개 모양, 익형, 날개 입자 모양이죠. 영어로는 에어포일이라고 해요. 에어포일, 익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흐름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그 펌프의 블레이드 관점에서 보면 W로 표현하는데 타당하겠지? 상대 속도. 그리고 여기 이제 앵글 오브 어택, 요것과 요 각도, 요 각도, 요 기울어진 각도, 여기 이제 알파, 영각,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뭘 정의를 하면은 이 익형의 모양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그린 요 길이를 L이라고 해요. L이라고 부르고, 코드 랭스, CHORD, 코드 랭스. 여기서 코드는 여기 출발점에서 요 끝부분의 길이니까 이건 익현이라고 불러요. 익현, 직선이니까 익현 길이. 코드 랭스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고리격선은 뭐냐면 요 위쪽 라인과 아래쪽 라인의
중간 지점을 다 치면서 이렇게 그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모양의 평균적인 모양.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골격선이라고 불러요. 골격을 이해할 수 있죠. 골격선. 그래서 코드 익현과 골격선이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 모양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이게 휘어 있으니까 휘어 있으면 이제 이게 골격선, 요건 익현.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해. 이 차이가 얼마나 휘느냐를 나타내는 정도니까 이 차이를 휨이라고 불러요. 휨. 영어로는 캠버, C라고 불러요.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 이는 캠버. 얼마나 휘어 있느냐. 휨.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부터 제일 많이 휘어 있는 그 위치, Cmax. 그 max까지의 길이를 X라고 해요. X. 제일 많이 휘어 있는 길이까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대 두께. 예, 여기가 만약에 최대 두께라고 하면 최대 두께를 H라고 해요. H. H는 이제 그 두께. 익현의 두께. 최대 두께. 특별한 얘기 없으면 이제 두께는 최대값을 취한다. 캠버도 C라고 쓰기도 하고 Cmax.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되겠지만 캠버는 이제 요게 되겠죠. 여기서 캠버는 최대 두께의 절반이 되겠고 캠버 맥시멈하고 두께 맥시멈 위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익형을 정의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카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Aeronautics인데 미국 항공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Aeronautics. 아까 여기 설명했었지? 미 항공 자문, 미국 항공 자문 위원회. 그래서 이 낙하에서 규정한 숫자들 4406 우리 여기 책에서는 4406에서 4415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낙하 4406에서 4416까지 그림 잘 보이지? 화면에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럼 여기 첫 번째 사는 뭐냐? 첫 번째 사는 캠버를 나타내. 캠버. 항상 근데 무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길이당 캠버 전체 그 코드 랭스분의 캠버 퍼센트로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한 숫자가 여기 4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는 4%, 길이의 4%만큼 캠버, 맥시멈 캠버가 4다. 4%다.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4는 뭐야? 두 번째 4는 X를 나타내죠. X. 두 번째 4는 X. 두 번째 4는 X라는 게 L 곱하기 100. 이게 4%인데 코드 랭스의 4%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가 4%. 그림하고 좀 다르죠? 앞쪽에 이제 위치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06은 뭐냐면 06은 요 두께, 최대 두께, M분의 최대 두께의 6% 정도. 이게 실제로는 이게 아주 얇은 거지. 실제로 굉장히 얇은 거지. 이렇게 얇은 거야. 그래서 여기 4% 정도, 4% 정도에 해당하는 게 여기 캠버가 맥시멈 캠버 C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도 한 4% 정도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4%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 H는 6%. H는 여기 어디로 하면은 이게 이제 6%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날개라고 하면 이런 날개에 대해서
양력과 항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프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프 그림 2.37에 이게 양력 개수를 구해라. 영각에 대해서. 영각에 따라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낙하 4406이다. 그럼 여기 6번. 6번에 대한 어떤 그림이 이렇게 이런 그래프 하나 있죠? 이게 6번, 6번이라고 써 있어요. 6번. 그러면 앵글 오브 어택이 여기가 CL이고 여기가 알파지. 네, 알파. 그래서 알파가 예를 들어서 이제 3도다. 그러면 여기 3도일 때 그때 CL 값이 얼마다? 이게 읽으면 되죠. 3도일 때 대략 0.7 정도 나오네. 0.7. 이렇게 찾아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CL이 구해진 거지. 주어진 펑션 오브 알파로 주어진 요 낙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양인지 알려주고 영각을 알려주면 양력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D도 구해야 되는데 항력계수 나누기 CL이 탄젠트 감마에 해당하거든요. 탄젠트 감마. 아까 우리 이 그래프에서 L이 이거고 D가 이거일 때 이게 R이니까 L분의 D 여기가 L이니까 요 각도가 탄젠트면 CL분의 CD죠. CL분의 CD 여기네. 요게 나온다. 그러면 CL분의 CD 이게 D니까 요게 남다네. 맞죠? 남다. 그래서 탄젠트 남다는 요것분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대략 L분의 D죠. D니까 나머지 값은 같으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CL을 알고 나면은 CD는 구한 CL에다가 탄젠트 남다만 알면 되는데 탄젠트 남다로 그래프를 여기 그려놨어. 탄젠트 남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여기 이쪽 축이 탄젠트 남다야. 그래서 6번을 찾아 읽어봐. 6번 4406번을 찾아 읽으면 그때 예를 들어 뭐 3회에 해당하는 아래로 와야 되네. 해당하는 어떤 이제 탄젠트 값을 읽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CD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CLCD 구하면 다 이제 L은 CL에다가 2분의 1로 W의 제곱 그 다음에 뒷면적 바닥 면적 이렇게 구하면 되고 CD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형상, 낙하 형상에 대해서 알파 값을 알면은 CL을 구할 수 있고 CD도 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